안녕하십니까, 김벤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기아 K8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디자인 분석하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면부 디자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자인 의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릴이 상당히 폭이 크잖아요. 예전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을 때 너무 그릴 폭이 크고 막 탐켄치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타페 디자인 심 그런 포인트들 좀 비교를 해보니까 하단부 부분에 크롬 가니쉬 그런 부분 포인트하고요. 전체적인 램프의 디자인 느낌, 그 다음에 램프까지 쭉 이어서 빠진 그 그릴의 폭이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경계 부분. 요즘은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네티즌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확 엄청나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흰색이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리스라고 해서 이제 그릴하고 범퍼 통합 디자인 되다 보니까 흰색의 그릴이 너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밍투 EV, 미스트라 EV라고 해서 중국 전략형 모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돌고래 같은 모습 보이고 왜 프레임리스 디자인을 썼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전기차 있잖아요. 그릴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테슬라가 나왔을 때 이 그릴 없는 전면 부위 그런 모습, 그때 약간 이질감, 밋밋한 그런 느낌. 그때는 이제 EV 전기차, 순수 전기차, 이 약간 미래에 나올 법한 그런 차니까 이렇게 이해는 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냥 이건 전기차구나 라고 해서. 근데 지금 K8을 놓고 보면 이건 내연기관 아이스거든요. 내연기관 차에 웬 이런 생뚱맞은 디자인?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이제 기아차 디자이너가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엔지니어라든지. 근데 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PHEV라는 차들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오닉이나 뭐 기아에서는 EV1, EV2 뭐 이렇게 쭉 9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순수 전기차의 플랫폼이 아니고 파생 모델이니까 이게 디자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PHEV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릴이 막혀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한 디자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안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싹 다 막아버리니까. 예전에 K5 PHEV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디자인이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디자인 부분을 고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부품 공유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PHEV를 어차피 내야 되니까 이게 뭐 금융비 엄청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솔린, 디젤 막 이런 거가 다 리어 범퍼라든지 통일화돼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K8 레터링도 파워트레인 굳이 노출하지 않고 EV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 또 하나는 기아의 판매 전략이 사드 때문 이후로 많이 안 좋으니까 중국 판매 전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습이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한 게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유니티 유닛 K라는 차예요. 그릴하고 범퍼하고 일체화 돼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제 찍는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는 중국 이 정도까지? 저한테는 좀 좋게 받아들였어요. 매트릭스 패턴 이렇게 가변적인 형상을 되는 흡사는 좀 그렇게 심하진 않고 K8에서 좀 많이 지금 이번에 넣은 것 같아요. 곡면과 다이아몬드 형상을 범퍼하고도 그릴을 아예 통합시켜버린. 후면부는 포르쉐 느낌 나게끔 후면부 평의 라인을 썼고 프라인 되게 잘 뽑았어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3개예요. 와, 이 정도까지 디지털 클러스터 괜찮은데 이 핸들 디자인도 이거 스타렉스에 이렇게 디자인 비슷하게 가잖아. 이게 지금 시트로엥에서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핸들 위쪽으로 모니터가 보이게끔 하는 디자인이죠. 센터 콘솔 디자인도 이 전자식 방식이에요.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에서의 그런 이질감이라든지 감성 자체를 그대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아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디자인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 전자식인데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측면부가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펑션 다이얼 그런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져 보이죠. 이런 정도의 퀄리티인데 가격도 싸. 그리고 옆에 보면은 컵홀더도 굳이 덮개를 만들지 않았어요. 중국에 있는 디자인 트렌드 사용을 해가지고 중국에도 팔기 위한 전략이 좀 심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왜 다이아몬드 패턴을 썼냐라는 건데, 사실 다이아몬드 패턴을 쓰기가 제일 좀 편한 게 이미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 퀼팅 시트 디자인이 예전부터 많이 써왔어요. 외부에서 딱 차를 봤을 때 다이아몬드 느낌의 시그니처들이 막 이제 보여.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다이아몬드를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이질감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직선을 막 쓰고 막 곡선을 너무 많이 쓰고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곡선이 아니고 막 각진 모습이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이제 좀 거부감이 들 텐데. 그런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컨셉카 중에 썼더라고요. V자 모양 형상 넣은 것도 퓨처론 전면부에서 썼고, 최초로 공개한 게 어딘 줄 아시는가요? 혹시 퓨처론? 중국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까라고 했는데 K8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아가 새로운 디자인을 K 시리즈 중에 K7, 지금은 이제 K8이 된 요거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과거 행보를 봤을 때 그 음각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었는데 그거를 K7에 처음 넣어서 멋있더라고요. 음각 넣은 게. 소렌토, K5 풀모델 체인지 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디자인의 트렌드를 최초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기아에서는 적어도.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육각의 이렇게 모양이었어요. 좌우측 끝면이 모서리가 저여 있죠. 이 그릴의 좌우측 끝단이. 근데 이거를 이번에 가면서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거 마세라티 따라한 거야. 마세라티 세로형 그릴도 K7에 넣었었고. 아쉬운 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 장안 자동차의 그런 그릴 디자인이었으면은 좀 더 이제 거부감이 덜했을 텐데, 이거는 갑자기 확 점프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려되는 게 전면부에 전에는 크롬이 입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청소를 안 해도 됐었어요. 뭔가 이렇게 부식도 안 되고 사실 그러면서 뭔가 때도 많이 좀 덜 타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흰색 차 같은 경우는 형상을 보니까 그 틈새 때도 많이 끼고 환경노화 정도 막 세차할 때도 불편할 것 같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양적인 건데 시퀀설 타입을 이원화 시켜줬어요. 가격 낮추기 위해서 했겠죠. 조금 이런 건 아쉽고, 또 하나 디자인적으로 사이드 미러에 크롬 넣었던 거를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랜저 한번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무광의 은색 크롬으로 들어간 거 상당히 멋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을 좀 해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측면부에 그런 샤크핀 그걸 넣은 게 리어 쿼터 글라스를 좀 가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측면에서 튀더라고요. 그 삼각형이. 뭐 전면부에 드래곤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다이아몬드 형상이 너무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결론, 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